아니 합격했다. 알았어. 42페이지를 펴봐. 여기 주기율표부터 여러분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뭐라고 불러요? 주기요. 주기 몇 주기까지 있어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같은 주기에 있는 애들은 뭐가 똑같아? 먼저 아니거든. 아니라고요. 전자 껍질수가 같아요. 자, 세로줄은 족이라고 불러요. 1족부터 몇 족까지? 18족까지.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뭐가 같아? 문제. 화학적. 왜 다 화학적 성질부터 나오지? 원자과 전자수부터 나와야 돼.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가 나와야지, 같은 족에 있는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부터 나오면 안 돼요.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가 더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 그러면 같은 족에 있는 원소는 모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OX. 누구 때문에 X야? 수소 예외인 거 알죠? 얘 1족에 있지만 혼자 비금속이고 나머지 금속이기 때문에 수소만큼은 1족에 있어도 다른 애들이랑 성질이 안 비슷한 거 알죠? 모든 원소가 다 같은 족에서 성질이 비슷한 건 아니다. 수소는 예외다. 여러분 여기 주기율표를 보시면 어차피 우리 3족부터 12족까지는 안 배우잖아요. 1족, 2족 바로 13족으로 건너뛰는 거 알죠? 우리는 원자번호 20번까지밖에 안 배우기 때문에. 그러면 1족, 2족, 13, 14, 15, 16, 17, 18이라고 치고, 자, 1족부터 몇 족까지가 금속 원소에 속해요? 1족부터 2조. 예, 13조. 13족까지. 알겠어? 1족, 2족, 13족까지가 금속이고요. 그럼 나머지 14, 15, 16, 17, 18은 비금속이에요. 근데 이 중에 금속도 비금속도 아닌 거 우리 뭐라고 부르지? 준금속에 속하는 게 딱 두 개 있어요. 누구하고 누구? 우리가 배우는 1번부터 20번까지에 딱 두 개 있어요. 누구랑 누구? 누구? 규소하고 붕소. 얘네 둘만 제외하면 1족, 2족, 13족은 금속, 14족부터는 비금속. 아, 물론 수소는 예외죠. 비금속인데 혼자 1족에 가 있으니까. 알겠어? 자, 여러분. 금속만 가지는, 비금속에는 없고 금속만이 가지는 성질 아는 거 다 돼봐요. 딱딱해요. 예, 좀. 비금속도 고체 있어요. 예? 여러분, 금속은 상온에서 무슨 상태야? 고체죠. 근데 누구만 예외야? 수은만 혼자 무슨 상태고? 액체고. 비금속은 상온에서 무슨 상태? 고체 또는 기체. 근데 유일하게 얘도 액체가 하나 있죠. 예외 누구? 브로민. 액체는 금속과 비금속에 각각 하나씩밖에 없는 거고요. 금속은 나머지 고체. 비금속은 고체 또는 기체예요. 금속만이 가지는 특징. 비금속이나 준금속에는 없어. 이거 하나만 대봐. 뭐라고? 대부분 광택이 있다. 전기 전도성. 광택 반짝반짝. 열 전도성. 열도 잘 통하는 거 알죠? 요게 지금 요 밑에 표에 있어요. 이게 금속 원소잖아요. 상온에서 대부분 고체인데 수은만 액체고, 대부분 광택 반짝반짝. 열 전도성, 전기 전도성. 자, 그다음에 이거. 힘을 가하면 부서지는 게 아니라 모양이 변한다. 우리 금속에 힘을 가하면 모양이 어떻게 변하더라? 두 가지 배웠네. 금속을 무슨 성? 전성이 정확히 뭐야? 힘을 주면 어떻게 된다? 힘을 주면 어떻게 되는 성질을 전성이라 그래? 얇게 펴지는 거. 은박지처럼 힘을 주면 애가 부서지는 게 아니라 은박지처럼 얇게 펴진다고요. 그래서 전성을 뭐라 그래? 펴짐성. 그 다음 하나 더 있어요. 연성. 연성은 무슨 성질이야? 철사처럼 가늘게 늘어나는 거.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뽑힘성이라 그래요. 철사처럼 가늘게 뽑을 수 있다. 전성은 얇게 펴지는 거고 연성은 가늘게 늘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금속만 있어요. 비금속, 돌, 나무, 유리, 얘네들 힘주면 이렇게 은박지처럼 필 수 있냐? 안 돼. 걔네는 부서진단 말이야. 이거 금속만 가지는 거야. 그럼 봐봐. 광택. 이런 부서지던데. 어떤 금속이요? 이런 그쌤 노트북 같이. 저거 금속 아닌데? 이거 케이스, 이거 플라스틱인데? 야, 이런 거 안 부서져요? 아니, 그니까 자를 수는 있죠. 금속을 못 자른다는 게 아니라 압축했을 때요. 힘을 이렇게 압력을 가했을 때.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요 금속들은 왜 이런
금속만의 특징을 가지는 걸까? 이거 다 금속이 뭘 갖고 있어서 나타나는 성질이야. 금속의 성질은 99% 이것 때문에 나와요. 네 글자. 이것도 몇 번 얘기했는데. 힌트. A가 그 약간 원자에 속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전자들이 있어요. 자유전자. 금속은 이 자유전자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전자 때문에 다 저 성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비금속은 자유전자가 1도 없냐? 그건 아닌데 비금속은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 아주 적어. 금속이 많은 거죠. 많은 거예요. 금속은 자유전자가 많아서 전기도 얘네가 통하게 해주고 열도 얘네가 전달해주고 힘을 줘도 얘네가 안 부서지게 잡아주는 거야. 광택도 이 전자들이 빛 반사해서 반짝반짝한 거야. 다 이거 자유전자 때문에 나오는 특징이라고. 알겠어? 근데 비금속은 일단 광택 없고 전기도 안 통하지만 누구 예외? 비금속인데 전기 통하는 애 알죠? 흑연? 흑연의 주성분은? 그럼 탄소로 돼 있으면 다 전기 통해? 그건 또 아니죠. 같은 탄소여도 흑연은 전기 통하지만 다이아몬드는 안 통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탄소로 돼 있다고 전기가 다 통하는 건 아니지만 탄소로 돼 있는 애 중에 전기 통하는 애가 많죠. 그래서 얘네는 비금속인데도 전기 통하는 예외. 여기까지 기억했어? 자, 그 다음 이 주기율표 보고 대답해봐. 금속은 주기율표에 주로 어디에 위치한다고 표현해? 왼쪽과 가운데. 왼쪽과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비금속은 주기율표에 어디에 위치한다? 오른쪽 위에 위치한다. 물론 수소원자 예외지. 수소원자 저기 가 있는 예외. 알겠어? 표현법까지 다 외워두셔야 돼.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요 주기율표를 보고 질문할 거야. 대답하시는 거예요. A, B, C, D 내 몇 개 더 추가할게. E, F, G까지 추가하고 이거 보고 대답해보세요. 자, 안정한 이온이 되었을 때 동일한 전자 배치를 가지는 원소를 모두 고르시오. 안정한 이온이 되었을 때 동일한 전자 배치를 가지는 원소들을 모두 고르시오. 없는데요? 없다고요? 안정한 이온이 되었을 때 동일한 전자 배치를 가지는 원소들을 모두 고르시오. 진짜 없는데. 아니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 B는 지금 껍질이 몇 개죠? 2개. 2개. 원자과 전자가 몇 개죠? 1개. 자, 얘가 안정한 이온이 되면 어떤 이온이 되죠?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그리고 전자를 몇 개 잃어요? 1쪽이니까 하나 잃죠. 그럼 전자 하나 잃고 얘는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네온. 네온이요? 저기 아저씨, 얘 지금 전자 몇 개 있어요? 헬륨. 얘 지금 전자 3개 있는데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하나 잃으면 2개 되면서 헬륨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C는요? C는 15족이에요. 원자과 전자가 5개야. 그럼 얘는 안정한 이온이 되려면 전자를 잃어요, 얻어요? 얻어요. 얻어요. 그죠? 15족은 비금속이니까 음이온이 되잖아요. 전자를 몇 개 얻겠어요? 3개 얻으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네온. 여기 있는 애처럼 되는 거죠. D는요? 원자과 전자가 7개죠. 그럼 얘는 안정한 이온이 되면 전자를 얻어요. 몇 개? 1개. 하나 얻어서 누구처럼 돼요? 벌써 얘네들이 똑같은 이온처럼 똑같은 원소처럼 되는데요. 똑같은 원소가. 안정한 이온이 되었을 때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는 애를 모두 고르라 그랬잖아요. 그럼 C도 이온 되면 네온처럼 되고 D도 이온 되면 네온처럼 되니까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잖아요. 그래, 이거 고르라고. 말뜻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얘가 모두 이온 되면 누구처럼 되는 애들? 네온처럼 되는 애들이지. 근데 C와 D는 비금속이잖아요. 비금속인 애들은 전자를 얻어서 안정해지는 거잖아. 18족처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네는 전자를 얻으면 자기와 같은 주기에 있는 18족처럼 돼요. 그죠? 근데 얘네는 금속이죠. 금속은 전자를 잃어서 안정해지는 거지. 그럼 얘네는 전자를 잃으면 누구처럼? 자기보다 하나 앞에 있는 주기에 18족처럼 돼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2주기 비금속과 3주기 금속이 이온이 되면 다 누구처럼? 그러니까 이온이 되면 누구나 다 18족처럼 돼. 내가 어느 18족이냐를 묻는 거예요. 에이씨, 왜 이럴까? 왜 말을 안 해? 저희는 말 잘해주나요?
다시 2주기 비금속과 3주기 금속은 안정한 이온이 되면 다 누구처럼 된다? 2주기 18쪽 2주기 18쪽이 누군데? 네온. 네온처럼. 그럼 3주기 비금속과 어떤 애들이 똑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거야? 이온이 되면. 아르곤. 아니 그니까 봐봐. 3주기 아, 비금속하고 4주기. 이온이 됐을 때 같은 모양이 되는 애들은 4주기 금속들이겠죠. 얘네는 다 누구처럼 되는 거야? 3주기 18쪽 아르곤처럼 되는 것이지. 아니 4주기 금속 뭐냐고. 4주기 금속에 뭐 있어? 그 K하고 칼륨하고 칼슘. 여기까지 됐어? 제가 교육 좀 시킬게요. 자, 그러면 금속들은 양이온이 되는데, 금속은 다 전자 잃고 양이온 되는 걸 좋아해. 비금속이 되는, 아니 음이온이 되는 금속은 없어. 금속이 양이온이 될 때 껍질 수는 어떻게 변하죠? 하나 줄어들고. 줄죠. 금속이 양이온 될 때 가장 바깥 껍질을 하나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비금속이 음이온이 될 때는 껍질 수가 어떻게 돼요? 추가들. 아니죠. 껍질 수가 줄어들 수는 있어도 늘어날 수는 없어요. 그럼 비금속이 음이온 될 때는 껍질 수가 느는 게 아니라 껍질 수는 그대로고 가장 바깥 껍질에 비어있는 전자가 채워지는 거지 껍질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양이온이 될 때는 껍질 수가 하나 줄어요. 음이온이 될 때는 껍질 수는 그대로 대신 전자 수가 느는 거지.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내가 또 질문할게요. G하고 D하고 결합시키고 싶어요. G와 D를 결합시켜서 안정한 화합물을 만들려고 한다. 화학식을 쓰시오. 진짜 그냥 그 원소 그대로 쓰면 돼요? 아니요. G와 D 임의의 원소 기호를 이용하여. GD2. 자, 얘 어떻게 써야 되지?가 고민되면 뭐부터 떠올리셔야 돼? 얘네들이 결합하면 무슨 결합인가부터 떠올리셔야 돼요. 항상 무슨 결합인가부터 떠올리셔야 돼. G와 D가 결합하면 무슨 결합? 이온 결합. 니네 배운 결합, 이온 결합하고 공결합 꼴랑 두 개밖에 없어. 그죠? 얘네들이 결합하면 이온 결합이죠. 왜 이온 결합이야? 이 금속이니까. 금속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이온 결합이죠. 그럼 이온 결합이면 이온이 됐으니까 이온 결합을 하는 건데 G는 이온이 되면 무슨 이온이 돼? G 몇 풀? 2풀. 2족이니까. D는 이온이 되면 무슨 이온이 됨? D 마이너스. 17족이니까 하나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합시켜요. 항상 이온 결합할 때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의 합이 0이 나오도록.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니까 크로스. 그런 다음 누구부터 쓰는 거예요? 항상 양이온부터 쓰시는 거죠. 음이온부터 쓰면 틀려요. 그러면 G1이지만 일자는 생략하고 안 쓰니까 떼고 GD2 이렇게 쓰는 것까지 알아요, 여러분? 네, 그럼 H2O 같은 경우는 그냥 공결합이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 내가 해줄게요. 무조건 이거 D2G라고 쓰면 맞아 틀려? 틀려요. 무조건 양이온부터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GD2를 두고 여러분 내가 임의의 원소 기호로 한번 써볼게요. A와 B 이렇게 썼어요. 이거 여기 있는 A, B 아니고 내 맘대로 쓴 거예요. 이 A to B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문제에 딱 줬어요.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A와 B가 현재 동일한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다면 둘 중에 A와 B 중에 누가 더 주기가 클까요? A와 B가 현재 동일한 전자 배치를 갖고 있어요. 결합했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주기가 큰 원소죠? 저기요. 이온 결합 물질이라 그랬어요. 앞에 쓴 애가 무조건 뭐예요, 그럼? 앞에 쓴 애가 금속이죠. 뒤에 쓴 애가 비금속이죠. 그럼 얘네들이 동일한 전자 배치가 됐다는 건 예를 들자면 얘네들도 헬륨처럼 되고 얘네들도 헬륨처럼 돼서 이런 관계라는 뜻이죠.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주기가 큰 원소예요? 주기요? 주기가 더 큰 원소. A죠. A가 주기가 크죠. 예. A의 주기가 B보다 하나 커야 돼요. 2주기 비금속, 3주기 금속이거나 3주기 비금속, 4주기 금속 이런 식의 관계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둘이 동일한 전자 배치를 가졌다는 건 맞죠? 그러니까 잘 생각하라고.
A와 B의 원자가 전자수의 비를 구하시오. 몇 대 몇? 원자까지. 네, 원자가 전자수 B.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네. 몇 대 몇? 뭐라고? 7이요? A가 7이라고? 제가 금속인데 어떻게 원자가 전자수가 7개가 나와요? 1대 6. 금속이 어떻게 원자가 전자수가 7개가 나와, 아저씨야. 지금 이온 결합인데 A2B가 됐다는 건 A가 몇 풀? A가 몇 풀? 그냥 뿔. 이게 1가 양이온이고 얘가 2가 음이온이어서 2대 1의 개수비로 결합했다는 뜻이죠. 뿔 4마로 되어 있는 거죠. 4가는 없어요. 이온 전하량은 1가, 2가, 3가까지가 끝이에요. 아, 그래요? 3개밖에 없어요. 응? 규소는 그런 거 안 돼요. 그래서 얘는 1가 양이온이기 때문에 몇 쪽이란 뜻이야? 1가 양이온이 됐으면 몇 쪽이란 뜻이야? 1쪽이란 얘기잖아. 원자과 전자가 하나라서 하나 잃었다는 소리잖아요. 2가 음이온이 되면 몇 쪽이에요? 8 마이너스. 그러니까 16쪽, 16쪽.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2개 얻어서 8개가 채워졌다는 얘기잖아요. 이해 안 됨? 음이온은 얻어서 8개를 채우는 애잖아. 2개 얻어서 8개 채웠다는 얘기니까 원래 6개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6쪽이죠.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1대 6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그럼 그 다음. 이번에는 C와 E를 결합시켜 안정한 화합물을 만들겠습니다. 화학식. C랑 C와 E. 내가 화학식을 알고 싶으면 뭐부터 생각해라? 무슨 결합물질일까? 부터 생각해라. 무슨 결합물질일까? 이거부터 생각해라 그랬어요. 무슨 결합물질이에요? 비금속들의 결합이니까 공유결합이죠. 맞아요? 자, 그럼 공유결합을 어떻게 하면 안정하냐? 무조건 8개 채워야 돼요. 얘 몇 개까지 공유결합 할 수 있죠? 원자과 전자가 5이니까 3개. 무조건 8개 채워야죠. 얘 지금 15족이니까 원자과 전자 5개잖아. 그럼 3개까지 공유결합을 해야 8개가 채워지지. CE3. 그쵸? 얘는 3개의 E와 결합할 수 있어. 왜냐면 얘는 원자과 전자가 7이기 때문에 공유결합 하나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어서 돼요. 안 돼요. 어쨌든 C 하나에 이 3개가 붙어야 되는 관계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화학식을 뭐라고 써야 돼요? C3로 써요. 그럼 E3C는 안 돼요? 네. 되지 않아요? 돼요. 공유결합은 이게 돼요. 알겠어요? 이온결합은 무조건 양이온을 앞에 써야 된다는 규칙이 있어. 근데 이온결합은 규칙이 있는데 공유결합은 그런 규칙이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H2O 같은 경우는 공유결합이니까 OH2로 쓰면 안 됩니까? 자, 이게 우리가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 분자식들 있죠. H2O, NH3, CH4 공유결합인데 이렇게 관용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완전히 이름으로 굳어진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주어진 대로 쓰세요. 이런 애들은 우리가 늘 쓰던 대로 쓰시되 얘네처럼 임의의 원소기호로 써야 하면서 자주 보는 애가 아닌 애들, 이런 애들은 순서에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그 이온 결합에서는 NaCl이 이온 결합이잖아요. NaCl이라서 ClNa가 쓰면 안 돼요. 완전 틀리는 거예요. 그게 선지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G와 D의 화합물의 화학식은 D2G이다. 선지에서도 이렇게 나오면 틀린 선지예요. 이건. 음이온을 앞에 쓰면 틀린 선지예요. 근데 공유결합은 누구를 앞에 쓰든 상관없이 개수만 맞으면 사실 맞는 거예요. 특히나 임의의 원소기호로 쓴 경우는. 알겠습니까? 이온 결합만 이게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성질이 비슷한데 우리 1족 원소, 수소는 1족 원소이다. OX. 오. 1족 원소죠. 자, 수소 밑에 있는 애들을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알칼리. 수소는 알칼리 금속이다. OX. 네. 그건 아닌 거 알죠? 여러분, 알칼리 금속 6개 있는데 6개를 내가 다 외우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위에 2개, 3개가 됐어요. 루비디움까지는 요새 나와요. 루비디움까지는 외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외울 때 제발 순서대로 좀 외워요.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이렇게 뒤죽박죽 외우지 말고. 왜냐면 왜 순서대로 외우라고 하냐? 얘네 알칼리 금속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야? 반응성이 크다죠. 근데 어디로 갈수록 반응성이 더 커?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더 큰 거 알죠? 아래로 반응성이 큰 거죠. 큰 거예요. 반응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순서대로 외우셔야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니까 누가 제일 반응성 큰 애구나. 이거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알겠죠? 뒤죽박죽 외우지 말고 순서대로 외웁시다. 그래서
저번에 잘못 썼다가 아래로 갈수록 작다 써가지고 맨날 리튬오렌 다 틀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시험. 아, 잘하는 짓이다. 아래로 갈수록 가능성이 크다. 큰 거요. 크다죠. 아래 그래서 반응성이 큰 건데 그러면 이 알칼리 금속 일단 반응성이 크다. 좋아요. 또 알칼리 금속 많이 가지는 특징 뭐 있어요? 물. 그러니까 그 반응성이 크다가 누구랑 반응성이 크다는 말을 다 포함하는 거야. 물. 물과도 반응성이 크고. 수소. 수소요? 아, 물이 아니라 있는데. 물하고도 반응을 잘하고 누구하고도 반응을 잘한다. 공기 중에 산소. 그죠? 이 두 말을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성이 크다 안에 이미 물과 반응을 잘한다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거 말고 물러요. 무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살짝. 일반 금속에 비해서 쉽게 자를 수 있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 밀도가 작다. 일반적인 다른 금속에 비해서는 가벼운 편이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 얘네는 알칼리 금속이잖아. 이름에 금속자가 붙었지. 금속이기 때문에 금속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다 깔고 가는 거예요. 전기 잘 통하고 뭐 열전도성 좋고 전성 이건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인 성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알칼리 금속들의 성질 중에 여기 43페이지에 가면 반응성이 커서 산소와 물과 반응을 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 여러분 공기 중에 두면 산소와 반응하여 광택을 잃는다라고 하잖아요. 알칼리 금속은 원래 무슨 색? 금속이 원래 무슨 색이야? 금속? 은색. 은백색이라고 그래. 은백색. 하얀색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광택이 나는 은백색. 근데 얘네 공기 중에 놔둬서 산소랑 결합하면 무슨 색 돼? 그냥 무색 되죠. 검은색 되는 시꺼매지는 거예요. 광택을 잃으면서 애가 까매지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임의의 알칼리 금속 문제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임의의 알칼리 금속 M 이거는 리튬이 될 수도 있고 나트륨이 될 수도 있고 칼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임의의 알칼리 금속 M이 공기 중에 두었더니 산소와 반응하였다. 산소 어떻게 써? 수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화학 반응식 완성하시라고요. 지금 공기 중에 놔둬서 산소와 반응했대는데 뭔 H2가 나와. O2죠. O라고 쓰시면 안 돼요. 제발. 화학 반응식에는 무조건 자연계에 존재하는 형태로 쓰셔야 돼. 산소가 O 혼자 다니지 않잖아요. 그렇게 쓰면 안 돼. 완전 틀린 식이에요. O2와 결합하면 화학식 어떻게 써야 돼요? 내가 화학식 어떻게 써야 된다. 그러면 뭐부터 떠올려라? 어떻게 뭘부터 떠올려라? 결합. 무슨 결합 물질인가부터 떠올려라. 제 무슨 결합 물질이에요? 이온 결합. 이온이죠. 왜냐면 M이 금속이니까. 그럼 이온 결합이니까 얘는 무슨 이온, 얘는 무슨 이온이 되겠구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얘는 무슨 이온인데요? 양이온. 무슨 양, 몇가 양이온? M. 얘 알칼리 금속이에요. M 플러스. 다 일족이잖아요. 일족 알칼리 금속들은 다 일가 양이온 되는 애들 아니냐. 산소는 이온 되면 어떻게 돼요? 이. 2 마이너스. 그럼 결합시켜서 화학식 써봐요 이제. M2. M2O 여기까지 나와야 된다. M2O. 그럼. 여기까지 쓰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개수를 맞춰야죠. 끝이에요. 여기까지 쓰고 개수를 맞춰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개수 설마 못 맞추는 거 아니죠? 여기까지 맞춰야 끝난다고요. 식이. 이게 무슨 식이야? 알칼리 금속을 공기 중에 놔뒀더니 공기와 결합하여 애가 광택을 잃고 시꺼매졌다. 이걸 지금 식으로 표현한 게 이거라고요. 요 M자리엔 알칼리 금속 뭐든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리튬이든 나트륨이든 칼륨이든. 알겠어? 이해했어 안 했어? 이 식이 주어졌을 때 이게 뭔 식이야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니까? 알칼리 금속이 산소와 반응한 식이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문제에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기역, 니은, 디귿. 자 다음 중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을 모두 고르시오. 이따구로 나온다고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게 무슨 소리야? 분자로 존재하는 애를 고르라는 소리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분자로 존재한다. 누가 분자로 존재해 이 중에? 이요. 난리 났네. 여러분 우리 결합이라고 꼴랑 2개 배웠다 그랬어요. 공유결합, 이온결합. 그 중에 공유결합 물질, 이온결합 물질 중에 분자로 존재하는 건 누구야? 이온 결합. 야, 공유 결합이네. 미쳐버리겠네. 여러분 이온결합이 분자로 존재를 해? 이게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로 존재 안 하죠. 내가 이온으로 존재한다고 표현해요? 아니죠. 내가 NaCl이라고 썼다고 정말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 둘이 딱 붙어갖고 둘이서만 이렇게 다닌다는 뜻이에요? 아니잖아. 얘네 어떻게 다녀? 수많은 양이온, 음이온들이 이렇게 결합해갖고 떼거지로 다녔던 거 내가 이걸 몇 번을 그려준 것 같은데 이거 분자 아니잖아요. 이렇게 다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군이 마냥 같이 다니는. 내가
이런 식으로 양이온 음료들 모여갖고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걸 뭐 어떻게 분자로 존재한다는 말의 반대말이다라고 하면서 몇 번이나 알려줬어. 무슨 뭐 어떻게 존재한다고 표현해 이거. 결정. 이온 결정으로 존재한다. 제발 좀. 분자 아니야. 그럼 봐봐 여기서도 벌써 딕은 무슨 결합 물질이야? 딕은 무슨 결합? 이온 결합 물질이죠. 네. 그럼 쟤 분자로 존재해 안 해? 아니에요. 당연히 안 하지. 뭔 소리야. 이온 결합 물질인데. 그럼 기억은요? 기억은 대체 뭐야 쟤는? 쟤도 이온이죠. 무슨 소리야? 쟤는 그냥 금속 덩어리인데. 쟤 그냥 나트륨 금속이잖아요. 아니, 근데 금속 덩어리도 분자로 존재해 안 해? 우리가 철을 표현하는데 Fe 이렇게 쓰지 Fe2 이렇게 써? 이렇게 안 써. 산소는 O2 막 수소 H2 이런 건 쓰지. 근데 이런 건 안 쓰잖아. 이거 많이 봤는데. Fe2 뒤에 뭐가 붙는 경우는 있죠. Fe2 뭐 O3 이렇게는 붙지만 금속만 단독으로 Fe2 Cu2 이렇게는 안 써요. 왜 안 쓰게? 실제로 그렇게 안 다니니까. 금속 자체가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거야. 분자로 존재 안 해서. 금속이 분자로 존재를 안 하기 때문에 금속이랑 결합한 애들도 분자로 존재를 안 하는 거예요. 애초에 금속이 분자로 존재를 안 해서. 알겠어? 그럼 이 중에 분자로 존재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 공유결합 물질.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지네. 얘밖에 없단 말이에요. 금속만 있든 금속이 포함된 물질이든 하여튼 금속만 들어있으면 무조건 걔는 분자로 존재해? 안 해? 안 해요. 알겠어? 금속이 들어있는 애도 마찬가지고 금속으로만 돼 있는 애도 마찬가지. 금속이 무조건 있다 그러면 분자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했냐? 네. 대답은 저리. 분자로 존재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진 애들. 공유결합 물질. 알겠어?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절대. 자 그러면 얘네 산소와 결합하는 건 이거. 또 얘는 누구하고도 반응 잘해? 물. 자 알칼리 금속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데? 뭐 아까 뭐 약간 동물적으로 쟤네 좀 한다지 않았어요? 그 뭐 또 뭔 소리야? 아니 아까 제가 O2 할 때 물 H2 오라 써있냐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뭐라고 했었죠? 아니 그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쌤이 처음에 물어본 게 H2O랑 결합이 아니라 O2랑 결합이었어요. 아니 저기요 여러분 지금 정신을 다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알칼리 금속은 누구랑 반응을 잘한다? 산소랑도 잘하고 물이랑도 잘하는데 산소랑 결합한 걸 일단 한 거잖아요. 그럼 물이랑 결합을 또 해야죠. 그럼 산소하고만 결합하고 물하고는 안 하냐?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하면 어떻게 되더라? 무슨 기체가 나오잖아요. 수소기체 나오는 거 알죠? 수소기체 화학식. 수소기체 막 나오고. 그럼 수소기체 나오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은 애들은?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계수 맞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계수를 제가 맞출게요. 이렇게 맞추시면 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알칼리 금속을 물과 반응시켰더니 수소기체가 나오고 이게 뭐냐면 이게 수용액 상태인데 수용액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렇게는 썼지만 얘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갈라져서 수용액 속에 둥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수용액에서 수산화이온이 존재하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무슨 성? 염기성. 아! 물이 염기성이 됐네? 이 뜻이에요 지금. 즉 알칼리 금속을 물에 넣었더니 수소기체 모락모락 나왔고 물은 염기성으로 변했어. 이걸 식으로 표현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얘가 OH 때문에 염기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말로 안 나오고 이렇게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으셔야 된다고요. 알칼리 금속을 물에 넣었더니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물은 염기성이 되었다. 지금 이걸 식으로 표현한 거라고. 이해했어? 지금 그 앞에 한번만 보세요. 이거 네, 밑에도 써 있어요. 근데 하나 더 써두실 거면 써두시고. 왜 이렇게 처음 배우는 내용 같지? 이 공식은 처음 배웠으니까. 싫어. 이렇게 식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얘네들을.
그러니까 시까지 다 외워놔야 돼. 아 이게 무슨 의미구나. 연기성 하니까 갑자기 PTSD.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얘 알칼리 금속 넣기 전에는 이 물 중성이죠. 원래 중성 물은. 근데 알칼리 금속 넣고 나면 얘 때문에 염기성이 되는 거잖아. 그럼 물이 중성에서 염기성으로 변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알칼리 금속 넣어갖고 염기성 됐다고 눈으로 염기성이 됐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겉으로 볼 땐 사실 몰라. 그럼 염기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렇지. 여기다가 미리 페놀프탈레인을 떨어뜨려 놔야 된단 말이에요. 페놀프탈레인. 그러면 페놀프탈레인을 떨어뜨리면 원래 물이었을 때는 무슨 색이고 무색이고 이게 염기성으로 변하면 무슨 색으로 바뀌어?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아 진짜 염기성 됐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지. 요까지 이해했어? 자 그러면 얘는 페놀프탈레인 빨간색으로 변하는 걸 보고 염기성이 되는 걸 확인했어. 자 수소기체는 어떻게 확인할 건데? 수소기체는 눈에 안 보이는데 얘도 색깔이 없어. 그렇지. 불 붙여봐야 돼. 불 붙여봤을 때 이게 진짜 수소기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 퍽 소리를 내면 탄다. 그 퍽 소리의 정체가 뭐야? 얘가 뭘 하길래 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불 붙어서 터지는 거예요. 불에 잘 탄다. 이걸 뭐라 그러죠? 가연. 얘가 가연성 기체라서 불 붙이면 퍽 혹은 폭발성이라고도 해요. 얘 불 붙이면 터지는 성질이거든. 불 붙였을 때 퍽 소리를 내는 게 불 붙어갖고 타면서 터지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아 이게 무슨 식이구나 이 의미를 알아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식이 여기도 조그맣게 초록색으로 써있긴 한데 이 식의 의미를 알아야 돼서 제가 다시 써드린 거고 요 M자리에는 어떤 알칼리 금속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얘네 어디에 보관해? 알칼리 금속 어디에 보관해? 석유나 액체 파라펜에 혹은 뭐 벤젠에 넣어 보관한다 이런 식으로. 벤젠도 석유예요 일종의. 벤젠 독 아니에요 이거? 석유는 원래 먹으면 독이야. 근데 담배 들어가잖아요 벤젠. 뭐 담배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담배에 들어가는 한두 개여야지 독성 물질이. 사실 식초도 희석하지 않고 먹으면 죽어요. 그 독성 물질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희석을 시켰나 안 시켰냐. 예. 진짜 먹으면 바로 뒤져. 그럼요. 식초 원액 빙초산은 먹으면 죽어요. 자 여튼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아유 왜 안 먹으면 살죠. 아니 중요한 건 자 만약에 이게 서술형으로 나왔다고 쳐. 알칼리 금속을 어떻게 보관하냐.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서술하라 그랬어. 그럼 뭐라고 쓸 거예요? 다시 한번 알칼리 금속을 어떻게 보관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그랬어.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 쉽게 그 광택을 잃고 반응이 되므로 석유나 액체 파라핀, 벤젠 등에 넣어서 보관한다. 맞는데 얘네가 산소와만 반응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산소와? 지금 열심히 썼잖아 우리 산소와? 왜 자꾸 수증기 물이지? 물이 쓰니. 수증기는 안 돼. 산소와 물. 알겠어? 산소와 물. 아니 물이 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소와 물 두 개를 무조건 다 넣어줘야 돼요. 알칼리 금속은 산소와 물과의 반응성이 크므로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넣어 산소와 물과의 접촉을 차단해야 한다. 이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산소와 물과 반응성이 커서 접촉을 차단해야 된다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 알칼리 금속 이해하셨냐고요? 네. 알칼리 금속 했어요. 이제 17쪽으로 갈 거야. 17쪽도 부르는 이름 있었어. 뭐라 그래? 할로젠 원소인데 얘네도 순서대로 외워야 돼. 왜냐면 할로젠도 기본적으로 반응성이 크거든. 근데 알칼리 금속은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컸다면 할로젠은 어디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져? 위로 갈수록 반응성 커지는 거 알죠? 요 둘이 반대야. 알칼리는 아래로 갈수록 반응을 더 잘하고 할로젠은 위로 갈수록 반응을 더 잘해. 그래서 할로젠도 꼭 순서대로 외우는데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할로젠만 갖고 있는 특징이 아는 거 뭐 있어? 할로젠만. 독성. 독성이 있어. 또 독성이 있는 거 말고 얘네 자연 상태에서 어떻게 존재하더라? F 아니고 이원자 F2, Cl2, Br2 이렇게 존재하잖아. 이원자 분자로.
우리가 금속더러 이온자 분자로 존재한다 이런 말 쓰냐? Li2, Na2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얘네는 그냥 Li, Na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그럼 이게 정말 리튬 하나가 이렇게 다녀서 Li라 그러는 거야? 아니야. 리튬 원자가 엄청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숫자를 못 세서 그냥 Li라고 표현하는 거야. 알겠어? 금속은 단독으로 다니질 않아. 엄청 많이 몰려서 떼거지로 다니지. 근데 얘네는 떼거지는 아니지만 혼자는 안 다니니까 F2, Cl2, Br2 이렇게 둘씩 다닌단 말이야. 이게 비금속들의 특징이죠. 자, F2 상온에서 무슨 상태? 플로린 상온에서 얘네는 다 상태가 문제에 나와. 이 상태가 진짜 중요해. F2 상태. 기체, 얘 유일하게 상온에서 혼자 액체였던 애 아니야? 액체, 고체, 기기액고, 기기액고. 알겠어? 무조건 외워놔, 기기액고. 그리고 이게 F가 기체가 아니라 F2일 때 기체인 거야. F2, Cl2, Br2, I2가 기기액고인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얘네 독특한 색깔 있는 거 기억해? 이 색깔은 알려주는 학교도 있고 안 알려주는 학교도 있어 사실은. 그래서 색깔은 알려주는 학교만 외우면 되는데 여기 43쪽에 밑에 보면 할로젠 색깔이 써있긴 해요. F2 노란색, 옅은 노란색, Cl2 노란색, 뭐 Br2 적할수 있는데 학교마다 이제 얘를 노란색으로 알려주는 학교도 있고 뭐 황록색으로 나오는 학교도 있고 연두색으로 나오는 학교도 있고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서 요거는 알려주는 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여튼 색깔도 중요한데 얘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상태가 더 중요하다. 기기액고 잊지 마시고. 자, 얘네도 반응성이 커요. 근데 아까 알칼리 금속은 반응을 하되 누구랑 반응을 더 잘했냐면 산소와 물과 반응을 특히 잘한다면 이 할로젠들은 누구랑 반응을 잘하는 거야? 알칼리 금속이 물과 산소와 반응을 잘한대. 그럼 할로젠은 누구랑 잘하는 거야? 수소. 일단 수소. 또 수소 말고 다른 원소. 정확히 누구? 나트륨과 같은 알칼리 금속이랑 잘하는 거야. 수소랑도 잘하고 알칼리 금속이랑도 잘해. 그럼 수소와 알칼리 금속의 공통점이 뭐야? 일족 애들이랑 반응을 잘한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그럼 왜 얘네는 일족인 애들이랑 반응을 더 잘할까? 17도. 그러니까 일족인 애들은 전자 하나 버리는 걸 좋아하는데 17쪽인 애들은 하나 받는 걸 좋아하니까 제가 버려주면 내가 받을기 좋잖아. 그래서 일족 애들이랑 반응을 잘한단 말이야. 유난히. 물론 다른 애들하고도 잘해. 근데 일족이랑 유난히 잘한다고. 알겠어? 그럼 봐봐.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이렇게 표현돼 있지만 내가 이걸 다시 한번 써볼게. 우리 아까 알칼리 금속은 M으로 표현 많이 한다 그랬잖아. 할로젠은 X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할로젠은 이온자 분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X2로 많이 표현한다. 그러면 임의의 알칼리 금속과 임의의 할로젠 원소를 반응시키면 이거는 알칼리 금속이고 리튬이 될 수도 있고 뭐 나트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얘는 할로젠인데 플루오린일 수도 있고 염소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반응시키면 반응 후에 화학식을 어떻게 써야겠어? 뭐 떠올리라고? 화학식 쓸 거면 무슨 결합물질인가? 무슨 결합물질이야? 이온결합. 금속이잖아. 금속. 그럼 얘네 이온 내면 무슨 이온이 되는데? 를 떠올려야지. M. 알칼리 금속이니까 얘 이온 되면 M 플러스. 쟤는 할로젠이니까 이온 되면 X 마이너스. 그럼 결합시켜봐. 식이 뭔가? 양이온 무조건 먼저 써야 되는 거 알죠? MX 쓰고 개수까지 맞춰야 끝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을 반응시켰을 때의 반응식이라고. 그럼 이제 문제 어떻게 주겠냐고. 이렇게 해놓고 기억, 이렇게 해놓고 니은, 이렇게 해놓고 디귿. 얘네들 물어본단 말이야. 이해했어? 그러면 기억과 디귿은 분자로 존재 안 하고 금속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니은은 분자로 존재하고. 이 중에 물에 넣었을 때 이온이 생기는 물질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디귿. 왜냐면 디귿은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일단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집어넣으면 이온화가 돼서 양이온, 음이온으로 쪼개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억은 알칼리 금속이니까 물에 넣으면 아까 반응해서 수산화이온 나와갖고 왜 염기성 됐었잖아요. 근데 얘는 물에 넣어도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그럼 봐봐요. 할로젠은 또 물하고는 반응을 안 해. 일종 원소들을 좋아하는 거지. 그러면 이번에는 알칼리 금속 말고 할로젠을 수소랑 반응시켜보자. 수소랑 반응시키면 어떡할 거야? 수소는 H 아니고 H2. 그쵸? 그 다음에 할로젠도 X2. 자, 이렇게 반응시켜. 얘네 결합하면 뭐라고 써야 돼, 화학식을? EHX, EX, 아, 일단 개수 빼고 화학식만 쓴다면 HX. 이게 HF일 수도 있고 HCl일 수도 있고 뭐 HBr일 수도 있지만 여튼 그리고 나서 개수를 맞추는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얘를 뭐라고 읽을 거야? 만약에 이게 HCl이다. HCl이다. 그럼 이거 뭐라고 읽어? 영상, 그건 물에 녹여야 영산이고요. 염화수소, 염화수소.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쓰면 뭐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플로린 화수소. 그래서 이렇게 쓰면 할로젠 화수소라고 불러요. 여기에 이제 할로젠 어소가 들어갈 거니까 할로젠 화수소. 근데 이름 뒤에 무슨 화자 붙는 거는 원래 누구한테 이름 붙일 때 하는 방법이지? 무슨 이온할 때 음이온 이름 붙일 때 쓰는 방법이에요. 염화이온, 산화이온,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게 HCl이라고 치고 이 HX가 HCl이라고 치면 얘 물에 녹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 이온화가 돼요, 실제로. 그러면 내가 얘를 물에 녹이면 수소이온이 나오네? 물에 녹였더니 수소이온이 나온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산성. 얘 물에 녹이면 산성을 띠겠네? 즉, 요 HX라고 하는 할로젠 화수소는 물에 녹이면 수용액에서 산성을 띄어요. 왜냐면 수소이온이 나오거든?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내 말이 맞는지 확인해봐. 알칼리 금속은 물에 넣으면 염기성이 되고 할로젠은 물에 넣으면 산성이 된다. OX. 아니라니까. 봐봐. 알칼리 금속은 물에 넣으면 염기성이 되는 게 맞아요. 할로젠을 넣어서 물이 산성이 된 거야? 아니죠. 할로젠과 수소를 넣어서 물이 산성이 되었죠. 할로젠 자체는 물하고 반응을 안 해요. 할로젠을 수소랑 결합을 시켜서 물에 넣어야 산성이 되는 거야. 이 차이를 알겠어? 할로젠을 그냥 그대로 넣으면 물하고 반응 안 하고 할로젠을 수소랑 반응을 시킨 다음에 요렇게 만들어서 물에 넣어야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산성이 되는 거야. 알칼리 금속은 알칼리 금속 그대로 물에 넣어도 돼. 그러면 염기성이 돼. 근데 할로젠은 아니야. 수소하고 반응을 시킨 다음 물에 넣어야 산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할로젠은 물에 넣으면 산성을 띈다. OX? 할로젠은 물에 넣으면 산성을 띈다. OX. X라니까. 할로젠은 물하고 반응 안 한다니까. 할로젠과 수소의 화합물이 물에 넣어야 산성을 떼는 거야. 할로젠과 수소를 결합시켜 물에 넣어야 산성이 되는 거예요. 할로젠만 넣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진짜로 이렇게 나온다고. 문제 잘 생각하라고. 할로젠 자체를 물에 넣는다고 산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할로젠을 수소랑 반응시킨 다음에 물에 넣어야 산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러면 얘를 물에 넣으면 수소 이온이 나와서 산성이 돼요. 자, 이 물질은 이온 결합 물질이다. OX. X. 아니, 물에 넣어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지는데 왜 이온 결합이 아니야? 왜 이온 결합이 아니야? 금속이 없잖아. 무조건 양이온, 음이온으로 쪼개진다고 다 이온 결합이 아니야, 여러분. 무조건 무엇이 있어야 돼? 금속이 하나는 있어야 이온 결합이라고 그러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얘네는 이온 결합이 아닌데 왜 이온처럼 행동해요? 수소가 이상한 애라서. 수소가 비금속인데 혼자 양이온이 되는 이상한 애라서 이상하게 행동해서 그러는 거지. 이거 이온 결합 아니야. 금속이 있어야 이온 결합이라고 그러는 거. 알겠어? 이온화가 된 건 맞지만 금속이 없기 때문에 얘네는 이온 결합이 아니라 공유 결합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조심해야 돼. 얘는 이온 결합이 맞아요. 알칼리와 할로젠을 결합시킨 얘는 이온 결합이 맞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니까. 근데 수소와 결합시킨 건 이온 결합이 아니에요. 비금속의 결합이기 때문에 저건 공유 결합이에요. 알겠어? 잘 봐. 그래서 문제 이따구로 준단 말이야, 나중에는. 자, 다음은 어떤 알칼리 금속 M을
여러 가지로 반응시켜본 결과이다. 이렇게 해놓고 기억. 이런 식으로 줘버린다니까. 니은. 아 진짜. 이렇게 준다니까요. 진짜로. 뭐 예를 들어 얘는 뭘 줬을까. 와 여기까지는 좀. 할로젠과 결합을 시켜볼까. 이런 식으로 준다니까요. 그럼 기억은 뭘 의미한 거야 지금 저게. 이 알칼리 금속을 어떻게 했단 얘기야. 산소와 X는 할로젠이라고. 이 글이야. 알칼리 금속을 어떻게 했단 얘기야 저거. 산소와 반응시켰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시커매졌겠구나. 니은은 알칼리 금속을 어떻게 했단 소리야. 이렇게 써주면 더 확실한가? MOH가 붙으면 이게 물에 넣어서 지금 염기성 됐다는 소리야. 수소기체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써놔도 이게 뭐 했다는 소린가를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알겠어? 이건 뭐 했다는 얘기야. 할로젠과 반응시켜서 결합시켰다는 얘기죠. 오케이. 알아들어야 돼. 식으로 줘도. 그 다음 여기 18쪽 애들도 이름 있는 거 알죠? 1쪽을 알칼리 금속, 17쪽을 할로젠, 18쪽도 부르는 이름 있어. 1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건 18쪽의 특징이고 얘네도 부르는 이름 따로 있어요.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 18쪽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야? 나이랑 결합을 안 해. 일단 반응을 안 한다. 매우 안정하다. 그리고 1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진짜로 얘네는 혼자 다니는 거죠? 원래 원자 혼자 있을 때는 분자라고 안 해. 최소 2개는 결합을 해야 분자라고 불러주는데 쟤네는 혼자 있어도 잘 다니니까 혼자 있어도 분자로 인정해주기로 예외적으로 해주기로 한 거예요. 원래 혼자 있으면 분자 아닌데 쟤네만 1원자 분자. 그리고 쟤네가 왜 안정하냐라고 물어보면 왜 18쪽은 반응성이 작은지 그 이유를 전자배치와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만약에 이랬어. 그럼 뭐라고 쓸래? 18쪽 원소가 안정한 이유를 서술해라. 이미 그 상태 자체로 완전히 원자과 전자가 연계로 아예 바깥껍질 다 채워져 있으니까 더 이상 들어올 전자 나갈 전자도 없어. 자, 좋은 대답인데 이게 꼭 뭐가 포함돼야 되냐면 헬륨은 지금 제일 바깥쪽에 몇 개가 차 있어요? 2개. 2개죠. 나머지 애들은 제일 바깥쪽에 몇 개? 8개. 그 말을 꼭 넣어줘야 돼요. 헬륨은 2개, 나머지 원소들은 가장 바깥 껍질. 또 이 말 빼먹어라. 그냥 무조건 8개라 그래. 안 돼. 가장 바깥 껍질이란 말 꼭 써줘야 돼요. 가장 바깥 껍질에 헬륨은 2개, 나머지 원소들은 8개가 모두 채워져 있기 때문에 반응 안 한다.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 헬륨은 2개라는 말을 꼭 따로 써줘요. 알겠죠? 무조건 8개라 하면 안 돼. 헬륨은 2개니까. 알겠어? 그러면 이 주기율표 자체가 아까 이 주기율표를 다시 한번 보자면 결국 얘네들은 비슷한 성질인 애들을 같은 세로줄에 몰아 넣어서 만든 표잖아요. 비슷한 성질이 가진 애들을 같은 족에 오도록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게 주기율표잖아요. 지금 물론 A와 B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럼 맞아 틀려? 저봐 맞댄다. A와 B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맞아 틀려? A 수소잖아. 얘 왜? 이거 진짜 조심해. 이게 시험 때 잘 안 보여. A 수소잖아요. A는 예외니까 빼고 B부터 한번 볼게. 얘랑 성질이 비슷할 거 아니야. 같은 족에 있으니까. 그러면 B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에 비슷한 성질을 띠는 애가 또 오네요.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또 8번째에 비슷한 성질을 띠는 애가 오겠네. 8번째마다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애가 반복되게 돼 있거든. 그러면 왜 이렇게 자꾸 비슷한 성질이 반복되는 거야? 그거 이유를 쓰라 그러면. 같은 족에 있기 때문에. 자, 원자과 전자가 한 개로 같기 때문에. 거의 다 왔어.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주기율이 무슨 말이냐면 주기율 비슷한 성질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을 주기율이라 그러고 그걸 이제 표로 한눈에 보게 만들어 놓은 게 주기율표거든요. 그러면 비슷한 화학적 성질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 주기율표거든요. 주기율이거든요. 그럼 왜 반복되냐? 이유를 써봐라. 만약에 그러면 이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요인이 결국 뭐야? 비슷한 화학적 성질이 계속 반복되는 걸 주기율이라 그러고 그걸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주기율표인데 왜 반복이 되냐 이거죠. 화학적 성질을 무엇이 결정하는데? 왜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이 비슷할까를 생각해봐. 원자과 전자수가 결정하는 거야. 근데 원자과 전자수는 몇 개부터 몇 개까지 있습니까? 한 개부터? 빵개. 그죠. 0개부터 7개죠. 굳이 따지자면 0개부터 7개.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빵개니까 지금 주기율표의 원자는 100개가 넘지만 원자과 전자수는 10개부터 0개부터 7개가 계속 반복되는 그 사이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비슷한 성질도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이유를 쓰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과 전자수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0개부터 7개가 계속 반복되니까 주기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성질도 계속 또 나오고 한다는 거죠. 원자과 전자수가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하니까. 근데 원자과 전자수는 딱 0개부터 7개까지밖에 없잖아요. 이 사이에서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했어? 쓸 수 있겠어? 자,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실생활에 어디에 사용하는지 좀 몇 개 알아둬야 되거든요. 알칼리 금속에 리튬 어디에 써요? 리튬. 맞아요. 배터리. 충전기. 충전지죠, 정확히는. 요 핸드폰의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잖아요. 근데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크다고 하지 않았나? 산소와 물과 반응을 잘한다 하지 않았나? 근데 이 배터리는 산소와 물과 반응 안 하나? 막 폭발 같은 거 안 하나? 리튬과 왜 얘가 리튬 이온 배터리인지 생각해봐요. 리튬은 반응성이 커요. 알칼리 금속이니까 불안정. 하지만 리튬 이온은 지금 이미 전자 하나 잃어서 헬륨처럼 된 상태죠. 리튬보다 훨씬 안정한 상태라 이거예요. 알겠어? 리튬일 때와 리튬 이온일 때와 성질이 또 다른다는 거지. 어쨌든 얘는 배터리에 쓰고요. 나트륨은 어디에 써? 나트륨 어디에 써요? 이거 소금의 원료인 건 다 알 거고, 소금은 기본적으로 알고, 그거 말고 불을 꺼요? 오히려 얘가 불에 있으면 터지지. 자, 얘는 가로등, 터널의 등. 그 차 타고 터널 들어가면 양쪽에 등 박혀 있잖아. 그거 다 나트륨 등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등 킬 때 쓰고요. 칼륨은 어디 써요? 칼륨. 이거 어디 쓰는지까지 가끔 나와요. 얼씨구야. 칼륨. 비료. 식물 비료의 주성분이에요. 비료는 암모니아 아니에요? 칼륨도, 그러니까 암모니아의 질소. 그 다음에 이 칼륨, 이게 식물의 필수 원소 중에 하나라. 그 암모니아성 비료가 있고 칼륨 주성분 비료가 있어요. 따로 있어요. 자, 그 다음 17쪽. 플로린. 치약. 플로린이 불소인 거 알죠? 충치 예방 치약에 쓰고요. 불소, 치약에 들어가는 거. 염소는 소독인데 무슨 소독이야 정확히? 물소독. 수영장물이나 수돗물 같은 거 물소독할 때 쓰고요. 브로민은 어디 쓰는지 잘 안 나와요. 요거는 모르셔도 돼요. 예전에 브로민 사진 인화할 때 인화 용액으로 썼는데 지금 사진 인화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요거는 문제 안 나오고. 아이오딘. 맞아. 얘는 소독인데 상처 소독. 약간 다르지? 둘 다 소독인데 염소는 물을 소독하는 거고 아이오딘은 상처 소독하는 거예요. 상처 소독하는 염소 뿌리면 어떻게 돼요? 염소 독성 있는 거 알죠? 그리고 염소를 어떻게 뿌려? 염소 기체예요. 아이오딘 그 빨간 약 몰라요? 그게 아이오딘화 팅크 용액이에요. 빨간 약. 응?
상처. 써있어. 아이오닉 어. 어쩌고 그냥 길게 써있어.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어디 쓰는지까지 아셔야 되고. 그 다음. 뭐예요? 아니, 이거는 그냥 오늘 한 내용 정리예요. 여기까지 한 거야, 우리가 50페이지까지. 네? 왜냐면 이거는 너무 쉽잖아. 원자에 관해 양성자 있고 중성자 있고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고 뭐 이거 모르면 나 죽어 그냥 이거는. 51페이지까지 한 거예요, 이거? 다 한 거예요.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인 건 다 아실 거고 이거 다 기본으로 아는 거고 이거 우리 다 한 거잖아.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이걸 왜 몰라. 그리고 껍질 갈수록 에너지 증가 감소. 아니, 증가. 여기서 여기로 가면 에너지 올라가는 거고 떨어지면 에너지 내려가는 거였죠. 원자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 이렇게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흡수할 때 찍으면 흡수 스펙트럼, 떨어지려면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고 방출할 때 찍으면 방출 스펙트럼. 그죠? 왜 근데 그러면은 방출 스펙트럼은 애들이 다 그 겉에 위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출 스펙트럼을 찍으려면 일단 올려놓고 다시 떨어지려야 돼. 그러니까 올려놔야 돼. 그래서 왜 방출 스펙트럼 찍을 때 불꽃 반응하고 불꽃 속에 쑤셔놓고 왜 하는 거냐면 불꽃 반응할 때 우리가 선 스펙트럼 보잖아 보통. 불꽃 속에 왜 쑤셔넣겠어? 일단 에너지를 가해서 올려놓는 거야. 그러면 얘가 올라갔다가 불안정하니까 떨어지면서 방출하 그걸 찍은 게 선 스펙트럼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방출 스펙트럼은 찍으려면 올려놔야 돼. 그래야 떨어지는 걸 찍을 수 있어. 응? 어? 그래서 고온의 기체. 고온의 기체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라 그 올라가 있는 전자들이 많아서 다시 떨어진단 말이지. 그 불꽃 반응의 불이 고온의 기체라니까요. 여튼 중요한 건 얘네들 에너지 준위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쪽에서 내가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랬는데 원자에게서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증가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첫 번째 껍질에 2, 두 번째 껍질에 8개 들어간다. 이렇게 껍질로 돼 있다는 걸 알아낸 사람이 보어야. 이 모형 만든 사람이 보어라서 이거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 그래요. 그리고 가까운 데부터 이제 무조건 차곡차곡 쌓이는 것도 알죠? 2개 다 채워지면 그 다음 껍질로 가고 8개 다 채워지면 그 다음 껍질로 가고 이것도 다 할 줄 아는 것이고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열심히 써놨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8쪽만 빵개인 거. 뭐 별거 다 아는 거죠 이거. 여기 있잖아. 지금 내가 써준 거잖아. 왜 주기성이 나타나냐?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필기해준 그 내용이잖아. 여기까지 끝낸 거예요 우리 지금. 내용 정리. 됐어요? 어때? 제가 이거 한번 설명을 해볼게. 이거는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어서 내가 언급을 하는 건데 시험에 꼭 내는 학교가 있어서 안 가르쳐줬으면 몰라도 상관은 없으나 우리 할로젠이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으로 돼 있잖아요. 이 1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알칼리 금속은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며. 그러면 이 반응성이 커진다는 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냐? 물론 뭐 산소와 물과 반응을 더 잘한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알칼리 금속은 일단 반응을 하려면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돼야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럼 반응성이 크다는 것은 전자를 잃으려는 성질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거든. 양이온 되려는 힘이 센 거고 이 할로젠들은 음이온 되는 거 좋아하잖아. 얘네는 반응을 하려면 일단 음이온이 돼야 반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얘네는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는 게 위로 갈수록 음이온 되려는 성질이 강하다는 소리야. 똑같이 반응성이 크다라고 표현하지만 알칼리 금속에서 반응성이 크다는 건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강하다. 할로젠에서 반응성이 크다는 건 음이온 되려는 성질이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플라스크 안에다가 내가 기체를 넣어요. 무슨 기체냐? 황록색 기체. 우리 책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노란색 기체. 그러면 노란색 기체면 무슨 기체를 넣었다는 뜻이야? 할로젠 중에? 에라, 할로젠이라니까. 그럼 나트륨이 기체냐? 금속인데? 나트륨, 우리 아까 전에 요 할로젠 중에 그 염소 기체. 그러면 이게 화학식이 뭐겠어요? CL이야? 자꾸 이럴래? CL2죠. CL2. 여러분
얘네는 뭐 옅은 노란색이고 노란색이고 젓갈색이고 열심히 색깔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 색깔 다 F2, Cl2, Br2 이원자 분자일 때 나오는 색깔인 거야. 혼자 있을 때 색깔 안 나와. 이원자 분자로 있어야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안에 지금 염소기체를 넣은 거야. 근데 내가 여기다 뭘 집어넣을 거냐면 솜을 하나 집어넣을 건데 이 솜은 HBr 수용액이 묻어있는 솜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HBr 수용액이면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쪼개져서 나눠져 있는 상태. 이 안에 수소이온과 브로미나 이온으로 나눠져 있는 용액을 여기다 지금 묻혀놓은 거예요. 묻혀놓은 거. 적셔가지고 저 안에다 집어넣은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봐봐요. 얘는 Cl2죠. 분자야, 분자. 근데 얘는 지금 브로미나 이온, 음이온이죠. 여러분, 할로젠에서 반응성이 크다는 건 무슨 이온이 되는 걸 좋아한다는 뜻이다? 할로젠은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 위로 갈수록 무슨 이온 되는 걸 좋아한다? 음이온. 할로젠은 무조건 음이온이잖아요. 실족인데 음이온 되는 걸 좋아한다. 즉 전자를 얻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자, 잘 봐요. 지금 얘는 전자를 하나 얻었네요. 근데 얘는 지금 전자를 하나 얻었어? 얻은 상태가 아니죠. Cl2는 분자이지 이온이 아니잖아요. 근데 둘 중에 누가 반응성이 크죠? 브로민이 그죠. 환장하겠네. 아씨.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고. 염소가 반응성이 커요? 다시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염소가 브로민보다 음이온 되려는 성질이 강하다. 즉 전자를 더 좋아한다. 그러면 얘가 힘이 세잖아요. 너 전자 있네? 얘가 뺏어간다. 그러니까 할로젠은 원래 다 전자 있어서 음이온 되는 걸 좋아해.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전자를 얻으려는 힘이 더 센 거야. 얘한테 전자가 있잖아. 힘 약한 애한테 뺏어가요. 그러면 지가 뭐로 바뀌냐면 지가 Cl-가 돼요. 제 전자를 뺏어가지고. Cl- 되는 걸 좋아하니까. 할로젠들은. 얘는 전자 뺏겼잖아. 어떻게 돼? Br이 되겠죠? Br-였는데 전자 하나 뺏겼잖아요. 근데 얘네 이렇게 Br 혼자 다녀요? 안 다니니까 어떻게 하겠어? 둘이라도 붙어야지. Br2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Br2 무슨 색? 이게 무슨 색 액체? 젓갈색 액체. 이온일 땐 색깔이 없는 거야 얘들아. 이 젓갈색 뭐 연한 노란색 이거 다 F2, Br2, Cl2일 때나 색깔이 있는 거고요. 이온은 색깔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난리 났다. 이 솜은 원래 색깔이 없었는데 여기에 묻어있던 저 브롬이나 이온이 전자를 염소한테 뺏기고선 Br2가 점점 되면서 점점 무슨 색이 생길까? 점점 솜이 젓갈색으로 변해가요. 뭔 말인지 이해돼? 그리고 여기는 노란색 기체가 차 있었잖아요. 근데 얘 이거였는데 점점 이걸로 변해가고 있죠. 이 노란색 기체는 점점 색깔이 어떻게 될까요? 옅어져요.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브로민이 아까 뺏긴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전자를 야, 그지 깽깽아. 원래 이 상태를 좋아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전자 뺏겨서 이 상태가 됐죠. 이 상태여야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이온은 색깔이 없다니까. 할로젠이 이온일 땐 색깔이 없어. 다 무슨 투여야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색깔이. 그래서 얘는 원래 이온 상태였으니까 무색이었는데 쟤한테 전자 뺏겼잖아. 염소한테 전자 뺏겼잖아. 그래서 Br2가 되니까 없었던 젓갈색이 막 나오는 거예요. 뭔 소린지 이해했어? 얘는 원래 Cl2여가지고 색깔이 있는 기체였는데 이놈 전자 뺏어갖고 Cl-가 되니까 색깔이 없어지는 거고. 무슨 이런 애들이나 색깔이 있는 거지 이런 이온들은 색깔이 없어요. 우리가 그 외운 색깔들은 다 이온자 분자일 때 색깔. 오케이? 이해했어? 이걸 알려주고 간혹 문제에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기억하면 너무 좋겠지.